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2018년 사망자 중에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그만큼 많은 분들께 발생되고 있는 질병인 만큼 보험으로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놓는 게 필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2대 질환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정말 유리한 정보 잠시 후에 강의 시간 통해서 만나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가 내는 신규 암 등록 및 생존율을 키워드로 추가하기에 저렴한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통해서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질환 플랜 한 번에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암에 이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2대 질환. 이 2대 질환이 암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된 이후에도 몸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이 더욱더 절실한 질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대 질환에 보장에 가입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우신 분들 많으셨죠? 자, 오늘은 특별히 보장 금액을 2배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2대 질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그 보험 백선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환절기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시며 제가 오늘 주제를 사례를 통해서 본 2대 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례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상담해가지고 지급했던 사례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늘 봐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망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망 요인에 맞춰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 많이 발생되고 많이 사망하게 되는 질병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보험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의 1위는 암이라는 질병이죠. 암이라는 질병, 이 질병이 가장 많은 사망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인데 뇌혈관과 심장 쪽 질환에 의해서 발병과 동시에 수술하고 하면서 사망이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부터는 자살, 당뇨, 폐렴, 만성화 기도 질환, 여기 보시면은 교통사고도 있고 혈압성 질환도 있습니다. 이 10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10가지들 중에 오늘은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뇌혈관과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통계를 보시게 되시더라도 뇌혈관이나 심장 쪽 질환은 연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위와 3위가 바뀌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정말로 많이 발생되고 중요한 질병이죠. 근데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을 좀 더 준비 잘 하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을 잘 꾸미시고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내가 잘못 들어져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요, 뇌졸중이나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단일 질환으로 사망률이 1위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암이라는 전체적인 통계를 본 건데 단일 질환,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대한민국 전체 사망의 1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또 단일 질환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심내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그만큼 저희들이 많이 발생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저희들이 걱정하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17만여 가지 질병들 중에 90%가 혈관 질환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외의 굉장히 좀 쇼킹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정말 잘 준비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실제로 상담하고 했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이분은 74년생의 남성 고객이고요. 기존의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18년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부부가 같이 상담을 제가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19년도 4월에 제가 제안드렸던 플랜으로 권유했던 플랜으로 고객님이나 아내분께서 같이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 납입면제 및 손해보험사로 제가 변경을 했어요. 기존의 생명보험사에 있던 상품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변경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9년도 4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20년도 9월에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시면은 상기 환자가 급성기 뇌경색으로 내원하였으며 추후 외래를 통한 추가 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주상병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뇌경색증 많이 발생되고 흔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기존의 보험과 제가 제안드려서 선택하신 보험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요즘에는 뇌경색이나 이런 질병들이 정말로 사망과 바로 직결되지 않아요. 전조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갔을 때는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객분께서도 보시면은 3일 입원 후 하시고요.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약물 치료만 받으시면서 퇴원하신 다음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종적으로는 진단금을 2천만 원 받으시고 이 이후에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보험이 어떻게 되어져 있길래 제가 사례까지 꼽는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계약이 있고 5천만 원이 사망보험금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암진단 자금도 있고 암치료비도 있고요.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섞어가서 2천만 원씩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뇌출혈만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없었어요. 그러니 뇌출혈 진단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플랜을 짜주신 분도 나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보장의 범위가 좀 작고 하니까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기존의 생명보험사의 특약들은 5년 갱신이었는데 사실 저는 5년 갱신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제안드린 거는 20년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보험료는 한 16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질병 사망이나 환급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부부가 원하시는 대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제가 제안드렸던 거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1,000만 원씩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증권과 이 증권의 차이는 보장의 범위입니다. 뇌출혈과 뇌졸중과 뇌혈관. 어떻게 차이가 있길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안 되느냐? 사실은 기존에 만약에 생명보험사를 유지하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례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특히나 입원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3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비도 지급이 안 되고
수술도 안 하셨기 때문에 수술보험금도 지급이 안 되고 진단금도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유는 뇌출혈 진단금만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변경을 통해서 이 고객은 진단금도 2천만 원 받은 데다가 보험료도 더 이상 안 내셔도 되는 납입면제 혜택까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본인의 증권을 보셔가지고 난 다 돼 있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세요. 꼼꼼하게 챙겨 보셔가지고 과연 내 보장의 범위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방송에서 보신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들이 꼼꼼하게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가 저의 사례랑도 많이 비슷합니다. 물론 저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최초의 보험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과 수술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담보만 가능했어요. 저 역시도 보험을 가입한 거는 10년 전이었지만 제 보험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례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례를 전해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대 질환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대 질환 발병 현황인데요. 뇌혈관이라는 것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뇌경색도 있고 뇌출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쪽은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것도 있고 급성심근경색도 있고 협심증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거보다 더 많은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의 질병이 있지만은 가장 많이 발생되고 보험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요걸로 좀 추려가지고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뇌출혈 진단이 뇌출혈 환자보다는 뇌경색 환자가 5배 정도 높다. 그러니 발병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 보험이 뇌출혈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많은 확률들 중에 내가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시는 겁니다. 심장 쪽 질환도 보시게 되시면은 협심증이 급성심근경색보다 7배 정도 발병률이 높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보험들이 과거에 가입하신 것들이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보험의 특약으로만 되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는 게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라고 하고 허혈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이라고 하니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보장받고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볼게요. 자, 뇌혈관 질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질병분류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 질병분류 코드 때에 맞춰서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냈던 사례를 보시게 되시면은 I6으로 시작하는 63 코드의 뇌경색증 진단 코드를 받으신 고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뇌출혈이 아닌 대뇌출혈이나 지지막하 출혈 이런 I60, I61 이런 진단 코드를 받았다면은 다 받으셨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I63이라는 코드를 받음으로 해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요. 이 세 가지가 뇌출혈 진단입니다. 뇌출혈. 근데 한 10%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요. 그런데 뇌경색증은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 전부 다를 포함하는 거니까 거의 60% 정도가 뇌졸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질환들이 이제 40% 정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가장 주의 깊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는 뇌졸중도 포함하고 뇌출혈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릇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 큰 그릇보다 작은 그릇이 뇌졸중이라는 그릇이에요. 이 뇌졸중이라는 그릇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겁니다. 뇌출혈을 포함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는 큰 그릇보다는 작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뇌출혈이라는 그릇은 가장 작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나의 보험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뇌혈관 질환 가입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뇌졸중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통해서 거기에 내가 그 보험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하다. 뇌졸중이라는 담보는 사실은 유병자가 되셨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가입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뇌출혈이라는 담보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뇌졸중, 그거보다 좀 더 나았다고 하면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다음은 심장 쪽 질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 심장 질환이라고 저희 이제 보험회사는 표현을 하는데요. 역시 질병분류 코드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급성심근경색은 I21, 그다음에 I22, I23 이 세 가지가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코드인데 보시면은 10% 조금 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심장 쪽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협심증이라는 진단이 7배 높다고 했잖아요. 거의 70% 가까이 협심증 진단 발병 비율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협심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별도의 진단금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협심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이 그릇이 심장 쪽 질환은 가장 큰 그릇인데 거기 안에 협심증도 들어가 있고 급성심근경색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허혈 심장질환 다양한 그릇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허혈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서 가장 발병 빈도가 높은 협심증에 대한 보장도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심장 쪽 질환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질병분류 코드들이 있는데 이게 기타 급성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질병분류 코드예요. 이 하나에만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 26에서 7가지 정도의 질병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게 가입이 되어야지 보장이 된다. 그러니 가장 큰 그릇에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하자. 조금 더 이제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왜 그러면은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방송에서 계속 중요하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입 한도가 되게 대폭 축소됐어요. 사실은 2019년도만 하더라도 성인 기준으로 3, 4천씩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확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고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가입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은 정말 보장의 범위가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0 이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는 가입 한도가 현저히 감액되어 있는 거고 현재는 일부 회사가 60세까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번 주까지는 가입을 받아준다고 하는 특별 이벤트 형식의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60이 넘어가면 일단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건강하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가입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이대 질환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뇌출혈이 왔는데 다시 뇌출혈이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고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 특약으로 추후에 재발되고 하는 것들을 좀 보완하시라.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험료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까지 2천을 받아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지난주까지 그래도 또 한 군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번 주까지 뇌혈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2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걸 좀 예시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세부터 60세까지 예시를 했고요.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2천만 원, 수술 특약은 1,000만 원, 1,000만 원씩 했을 때 30살부터 60세까지 남성과 여성의 보험료를 한번 좀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30살인데 여기 보시면은 괄호치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갱신형이에요. 20년 갱신형으로 선택했을 텐데 제가 30세에는 갱신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30세가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0세는 갱신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 오르지 않고 20년 나 90세일 때는 42,000원 정도, 여성은 3만 원 정도. 50세의 경우에는 5만 5천 원 정도, 여성은 3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0세의 경우, 50세의 경우에는 남성은 7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여성은 4만 2천 원 정도. 보시면은 보험료가 여성과 남성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40대가 넘어가면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안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챙겨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들 보험 혹시 챙기실 분,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 보험을 좀 더 챙기시고 싶은 분들은 꼭 이 2대 질환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암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2대 질환,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연령이 지나면 가입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의 경우에는 5만 9천 원 정도였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1,000만 원 정도만 예시를 잡았기 때문에 5만 9천 원으로 50세보다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괄호 쳐놓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요것들은 20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40대나 60대는 굳이 비갱신형을 선택하기 부담스러우시면은 2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갑자기 이제 그 한 개의 보험회사가 행사 형식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셔가지고 꼭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20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받아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30세 이하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세 이하의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뭐 25이냐, 24이냐, 28이냐에 따라서 2대 질환의 가입 한도가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어떤 회사는 3천까지 되는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을 선택하실 때도 요거를 꼭 주의 깊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2대 질환은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수술 특약을 꼭 활용하자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비가 코일 색전술이라는 것도 있고 클립 결찰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각각 할 때마다 100만 원, 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진단비는 일단 받고 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이 내가 받은 진단비를 향후에 쓸 치료비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당장에 있는 부채를 탄 것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 특약을 하면은 얘는 회당 지급이 되니까요.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수술을 하더라도 부담이 덜하겠죠. 협심증도 심장 쪽 관련 질환도 보시게 되면은요,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것들이 한 2,6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들어가고 스텐트 시술도 한 1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수술들을 해도 역시나 수술할 때마다 회당 1,0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후에 수술을 받더라도 절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도 꼭 좀 수술비 특약을 같이 보완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단비를 이렇게 하시라고 보장의 범위나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보셔가지고 좀 뭐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보험의 전문가라고 하는 저 역시도 아까 사례와 같은 보험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비전문가인 분들도 충분히
권해주는 주변 분들이 권해주시는 보험의 대부분이 설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꼭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본인의 증권을 들여다보셔가지고 제가 안내한 내용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정리하면은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심장 쪽 질환은 가능하면 허혈 심장 질환으로 보험을 가입하자. 왜? 유병자인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잘 안 되고 최근에 이번 주까지는 어찌됐건 2천만 원이는 가입 한도가 높여진 회사도 있으니까 건강하실 때 꼭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60세 이전에 가능하면 또 하나 재발률이 높은 질병이니까요. 꼭 수술 특약을 잘 체크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 및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니까 일찍 준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대가 넘어가면 안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남성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나 보험료가 차이 나니까 미리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병자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가입 한도가 가장 큰 담보입니다. 어떤 회사는 1,000만 원씩 또 가입해 주는데 어떤 회사는 300만 원 뺏기 가입을 안 받아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의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 담보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생명보험사를 험담하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저 역시도 똑같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보험사에 만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이력이 최근에 1년 정도 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이내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당시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는 뇌와 심장 쪽 관련된 담보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담보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사에는 뇌졸중이나 허혈성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고 싶어도 그 회사에 그런 담보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제가 언급한 담보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또 기타 건강보험으로 3대 진단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 가지고 이대 질환 리모델링 잘하시고 보장 크게 받으신 사례 보니까 제가 흐뭇한데요. 자,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 다음으로 필수 보험으로 꼽히는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암과 또 다르게 내가 가입을 원해도 돈을 낸다고 해도 지금 성인분들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1,000만 원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이대 질환에 대해서 1,000만 원의 2배, 무려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주까지만 반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병력이 없으시고 그리고 60이 넘지 않으신 분들은요. 얼른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생명보험사에서 이대질환 보험 가입하신 시청자분 꼭 확인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한 이대질환은 보장을 거의 못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까요? 모든 생명보험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의 보험도 제가 9년 전, 10년 전에 준비한 저의 종신보험 안에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담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추후에 이대질환은 보완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많은 증권들을 분석하고 제안을 드렸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10년 이내에 보험을 준비하신 것이 생명보험사라고 하면은 꼭 체크해가지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진단이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잘 준비되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종신보험이나 기타 생명보험사의 보험사에 대해 이대 질환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아마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 못 받는다기보다는 4, 5년 전, 그 이전의 이대 질환의 보험을요, 생명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보장의 범위 저에게 연락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좀 내가 이대 질환의 진단비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걸 보시나요?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런 담보들이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이 담보들을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거기에 하나 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 특약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좀 50대가 넘고 40대 중반이 넘어왔다고 하면 20년이나 25년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이대 질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다 하시면은 별도의 수술비 플랜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진단비보다는 좀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술비 플랜을 통해서 진단비보다는 확률이 좀 더 작을 수 있겠지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 플랜, 종합적인 수술비 플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혈이나 허혈 수술비 플랜만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뭐 100일대나 종수술 같은 거 같이 하시면은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다른 것까지 보완해서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자분들을 위한 솔루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진단비에다가 이대 질환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술비도 꼭 추천을 드렸고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을 활용하셔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주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이번 주까지만 반짝 열려있는 보장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이대 질환 2천만 원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가입을 하시기에도 좀 어려운 보장이기도 하고 어딜 가도 1,000만 원이 최대라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미 이대 질환 보장 있으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범위 확인해 보시고 이대 질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보험 플랜 릴렉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신규 암 등록 및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암보험 살펴주실 것 같아요. 이은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무서운데 또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게 되니까요. 이 암이 참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문의 많이 주시죠. 엄청 많죠. 예.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도가 적다, 갱신형이다, 예.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암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에 반면에서 암 등록 환자가 한 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궁금하네요. 뭐 의료기술은 발달한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사망 원인 1위니까 그렇죠. 암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 아닐까요? 예, 매년 드는 신규 암 등록 환자들만 해도 예. 불과 10년 전에 비하면 약 20만 명 정도 돼요, 한 해에. 근데 맞네요. 10년 이후에 지금 2017년 기준이긴 예. 한데 표를 보시면은 30만 명이 넘으세요. 더 지금 새롭게 예. 추가되는 약 암 환자가 1.5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나고 예, 있네요. 그렇죠. 그만큼 초기에 많이 발견도 하겠지만은 예. 그만큼 서구적인 문화 습관과 이제 식습관 또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인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제 유전적인 반면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매년 늘어난다고 해요.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도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율은 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생존율은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약 70.4% 정도. 와. 그래서 한 예.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계속 치료력이 계속 있고 그만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돈이죠. 돈이겠죠. 예전에는 암에 그렇죠. 걸려도 이 암에 걸려도 살아계신 분들보다는 좀 예. 많이 사망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그만큼 살아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의료비 많이 들 것 같아요. 많이 들어요. 네. 일단은 암이 완치되기까지는 약 5년 정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5년 정도의 치료비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암이 발생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예. 그만큼 또 항암 치료도 받겠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암 수술비는 딱 한 번밖에 거의 안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닌데 한 번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라도 재발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암 수술을 더 이상 못 건드리니까 항암 치료를 좀 더 강하게 많이 쓰세요. 예. 그래서 이제 비급여 이제 항암 치료도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일단 중증 환자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정 특례라고 혜택을 좀 줘요. 예.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산정 특례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치료,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치료비 같은 경우는 다 비급여로 돼 있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한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최신 치료는 그렇죠.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제 예. 그래서 암 진단비를 좀 더 어떻게든 업셀링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치료 기간을 보면은 어찌됐든 암에 걸려서 평균적으로 1년 이상씩은 다 고생을 하세요. 일단은 예. 치료를. 아무리 좀 간단한 수술이라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또 병원은 가야 되고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좀 더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치료 기간이 약 한 기준을 봤을 때 한 반년에서 10개월까지 정도의 치료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만큼 치료 비용은 또 얼마가 드냐? 예. 물론 뭐 1,000만 원 단위로 3주에 한 번씩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 이제 뭐 100만 원 단위로 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개월당 한 400만 원 정도의 평균 비용이 들어요. 한 달당 치료비만 400만 원이요. 제가 이걸 실질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아쉽게도 이제 암 진단을 재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실비가 보통 한도가 이제 이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좀 되어 있죠. 예. 그거를 6개월 안에 다 쓰셨어요. 그걸 5천만 원 다 소진하고 예.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그 되셨나요?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뭐 실비에 대한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예.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그 5천만 원이 한도가 살아나는 게 있고 또 1년 이후에 살아나는 게 있어요. 예. 다행히도 이분은 3개월 후에 그 보험이 예. 살아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3개월 정도는 자기 본인 부담금으로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비용을 좀 지출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 3개월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항암 치료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예.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최신 치료는 비급여가 많고 거기에다가 뭐 생활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요. 진단비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어떨까요? 완전 큰 고민이죠. 예. 물론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보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나중에 보장을 받으면 좀 큰 돈이 되고 목돈이 예. 되고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암 진단금 진짜 무형 상품이에요. 맞아요. 계속 주머니에서 나가고 돈 나가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은 제 돈이 아닌 거죠. 거의 다. 경제가 보험금이. 어려워지면은 맞아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암 진단금을 제가 좀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어떠한 수준이 되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만큼 본인 부담이 적겠지만은 이게 비급여로 항목이 닿으면 실손보험에서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소득 상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이제 치료 비용과 간병비라든가 이런 교통비, 이런 총틀어서 생활비 정도를 어느 정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정도는 1년 연봉 수준을 기준을 잡고 오.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요. 예, 맞아요. 지금 보시면서 나 암보험 있긴 한데 내 연봉도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많이 같은데요. 있으시죠.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니라 예. 저희는 경제적인 수준을 조절을 해야죠. 일단은 암 가입을 1억 가입했다, 2억 가입했다, 상업했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얼마만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죠. 경제적인 그쵸, 그쵸. 여력에 맞아요.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늘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예. 내가 추가를 좀 크게 하고 싶다. 하지만 좀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한 플랜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서 한 보험회사 거를 좀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암 진단비에 좀 구성되는 요소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예요. 오, 예.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은 보통 암은 손해보험 쪽에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왜냐하면 구분이 돼 있고 뭐 소외감이다, 유사암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냐? 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알면서도 모르면서 갖고 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유가 일단, 있을 텐데요. 예,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구성 자체를 보시면은 일반암이 있고 3대 특정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반암을 소개하기 전에 유사암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사암은 모든 시청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거를 유사암으로 일컬어서 하는 예.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구성 상품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3대 특정암이라는 게 유방암하고 남녀생식계암하고 대장암, 대장 전막내암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빠져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유사암하고 3대 특정암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암이라고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밑에 한도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일반암은 1억 원, 예. 3대 특정암은 5천만 원, 그리고 오. 유사암은 무려 3천만 원. 아니 저렴한 보험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장이 크게 돼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좀 특징을 잡아야 될 거는 3대 특정암이든 일반암이든 유사암이든 모두 다 상관해서 1대1 비율로 봤을 때 최소한 3천, 3천, 3천씩은 오, 예. 다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서는 일반암이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90일에 데를 대한- 가입하고 나서 예, 바로 대기는 하는데 예. 감액 기간이라는 건 1년 미만에 50% 지급. 예. 예, 그렇게가 되는 건데 90일 면책 기간은 당연히 있지만은 90일 이후부터는 보장 금액이 100% 지급된다. 단 3대 특정암은 90일 이상부터 보장이 되지만은 1년 미만은 이제 50% 정도 감액을 예. 하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입한 바로 받을 수 다음에 바로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예. 단 1년 미만부터는 1년 미만까지는 50%. 그다음은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제 이렇게나 많이 주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험료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암보험은 모두 다 거의 다 대부분이 갖고 계십니다. 예. 물론 연령이 어리시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비갱신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좀 연령도 있으시고 예. 기존의 암보험도 갖고 계시고 좀 더 추가 보장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갱신형으로 좀 갖고 왔어요. 갱신을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예, 이야기도 맞아요. 들었는데 얼마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최대 금액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1억 원, 최대 일반암 1억 원, 3대 특정암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쉽게도 이 상품은 딱 40세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줘요. 아, 예. 근데 40세까지 보장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그렇게 진단금에 비해서 비싸진 않습니다. 일단 남성하고 여성을 구분 지으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싸긴 한데요. 네.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13,000원, 35세는
3만 1,000원, 40세는 6만 원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다 만 원대고 40세는 이제 2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 되죠. 이와 같은 정말 경우는 저렴하네요. 예, 맞아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최대 보장이긴 한데 이 가입 연령대의 기준은 40세까지라는 거. 예. 그럼 좀 나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은 어때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제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 이 상품은 7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데요. 70세까지 보장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 가능은 한데요.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가입 금액은 얼마냐? 2천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일반암 같은 경우는 7천, 특정암 같은 경우는 3천,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2천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제가 1대1대1 보장 플랜으로 보험료를 한번 짜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암을 생각했을 때 유사암뿐만이 아니라 일반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암이라는 진단 하나 걸렸을 때 2천만 원 한도로 나온다는 거는 남성이 40세 12,000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와. 50세면은 24,000원, 60세면은 46,000원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그리고 여성은 정도면 예, 맞아요. 추가하기 부담이 없겠네요. 없죠. 예. 여성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는 2만 원 정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플랜은 유사암도 뭐 예, 2, 3천만 원 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또 특별해 보입니다. 그럼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당장 갱신인데 그렇죠. 저렴한데 나중에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 그 이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진짜 저도 계속 갱신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은 예. 일단 연령대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증권에 의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분석했을 때 갱신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겠어서 제가 예상을 좀 짚어왔어요. 예. 물론 이 예상이 전부 다 맞는 거는 아닌데요. 예시임으로 좀씩 상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0대 때 가입하고 50대 때 가입했을 때 갱신이 됐을 때, 그러면 40대 때는 60세가 되고 50세는 이제 70세가 되겠죠. 그럴 때 보험료를 좀 비교를 했어요. 이거는 1대1대1 비율로 각각 1,000만 원씩 기준을 잡아왔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60세로 가시면은 23,000원, 좀 많이 오르긴 하죠. 23,000원이고 예. 50세에서 70세로 간다고 하면은 12,000원에서 37,000원 정도.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은 좀 적습니다. 갱신주의가. 그래서 40세에서 60세로 가시게 될 때 여성은 10,000원에서 14,000원 정도. 그리고 50세에서 70세로 갔을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여성이 일단 암 진단금에 대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 네, 비율로 따지면 오르긴 오르지만 그래도 예, 보험료 맞아요. 처음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올라도 이렇게 큰 그렇죠.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예. 때는 그렇게 갱신이 된다고 해도 예. 그렇게까지 왜냐 암이라는 다른 뭐 입원이나 수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오르지 암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암 추가 플랜에 대해서 마지막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암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어요. 예, 일단 맞아요. 오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암이 오기 전에 일단은 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더 보장을 받고 싶거나 하실 때 경제적인 요소를 좀 고려해서 갱신형으로 좀 크게 상품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우리가 또 암에 걸려도 생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암보험 있으셔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한 이 암 진단비 보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암 기준으로 최대 1억 원, 소외감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성인분들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최대인데 오늘 소개해 드린 건 유사암도 3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한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40대가 좀 넘으셨고 그리고 내가 좀 기존에 암보험이 있다 하신 분들이 갱신을 활용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부터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문자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00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매년 올라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요. 제가 해지해야 될까요? 라고 좀 고민 어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윤수 전문가님, 10년이나 납입을 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10년 전에 가입하셨고 지금 예. 50대 초반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보험 가입처 매년 갱신 보험료가 오르면서 포함이 되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아마 1년 내지 3년 갱신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 좀 많이 오르겠죠. 그쵸. 지금은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5년 갱신, 3년 갱신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병력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좀 더 한번 전문가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보험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놔두시는 게 당연히 낫고요. 거기에서 추가나 아니면은 해지할지는 정확한 상담을 해보신 후에야 그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낸 돈만 아까워하시기보다는요. 건강하시고 병력 없으시다면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르는 보험료가 걱정이신 분들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